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23%, 그리고 코스닥은 1.7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많이 팔았습니다. 자, 시장 투자 심리가 이렇게 나빠진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번에 0.5% 인상했고,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이번에 올렸고, 다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0.5% 이렇게 올린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월 달이 되면은 양적 긴축까지도 같이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시장에서 돈이 줄어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의 상황이고, 다른 나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전 세계에 투자되었던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향해서 가겠죠. 그렇게 향해 가는 그 창구가 바로 외환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미국으로 향해 가니 국내에 투자됐던 돈들이 환전을 통해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외환 시장에 불안함이 조성이 되겠죠. 근데 외환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수출 그리고 수입하는 기업들 이 단가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채권 시장에서도 미국으로 돈이 향하다 보면은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저렇게 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역시 국채 발행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이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금리 한번 올리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 더해져서 이렇게 외환 시장도 불안하고, 또 그리고 채권 시장도 불안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줘야 이렇게 자금 유출이 좀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금리를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연쇄적으로 가게, 기업들, 대출 많은 사람들 또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또 소비가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또 실제 소비가 줄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자기들은 이거 하나로 끝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아직은 확실히 모르는 거고, 또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또 그리고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버티고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각 나라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해졌는데, 어떤 나라는 좀 어려워서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들이 외환위기가 오게 되면 이게 또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막 따라서 와르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좀 경계하는 그런 심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좋지 않은 뉴스밖에 없죠. 그런데 좀 좋은 뉴스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5월 5일날 어린이날 때 뭐 했는가, 또 그리고 주말에 뭐 했는가, 뭐 할 건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애들 있는 집, 또 그리고 모처럼 또 휴일이 되다 보니까 또 징검다리 휴일이긴 합니다만은 6일 쉬면은 또 상당히 긴 기간 이렇게 휴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집에 있다가 또 마스크 쓰다가 갑갑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날씨도 좋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 바깥 야외 활동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말 공휴일 때 밖에 나가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면은 또 그거는 또 기업들 수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는데 주머니가 좀 채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소비 활동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점점 회복되는 좋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전에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지금 오히려 이렇게 양적 긴축 또 양적 완화 금리 인상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돈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이 하나씩 일어나겠지만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앞으로 나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돈이 줄어드는 우려로 인해서 조금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고 좀 하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앞으로 이게 나아질 것, 소비가 회복되고 사회 경제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업 경제 활동이 이제 기업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 주식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뭐 힘내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시장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운송 장비 최근에 계속 이렇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업종들 최근에 오늘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또 그리고 투신은 좀 매수하다가 이렇게 매도로 좀 썼습니다만은 연기금에서 이렇게 몇 개 업종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신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이런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보고 넘어갑시다. LG 상사 오늘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매수했는데 지금 접근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LG 상사는 이때 괜찮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2021년 말 그리고 2022년 초 요때 괜찮았고 지금은 접근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뭐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다 그냥 그것으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한테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8번이나 좀 추세가 남아 있습니다. 요때 참 좋은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요때부터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요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는데 매수했다가 정리하고 또 파란색 아무 때나 또 매수했다 손치더라도 정리하고 파란색에서 매수해서 정리하고 파란색에서 매수해서 정리하고 이런 단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그 이후에 지금 파란색으로 정리해서 이제 많이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공포 지수가 있고 이 공포 지표가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탐욕 지표가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는 이 긴 구간에는 다소 이렇게 물린다 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익 마감할 가능성이 크고 아직 이렇게 추세가 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이거는 우리가 못 본 거고 오늘 우리가 본 거잖아요. 오늘 본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언제 정리하냐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됐을 때 세력들이 매수하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때는 좀 어쩔 수 없었죠. 물리도 손치더라도 파란색으로 되었을 때 세력들이 매도하는 기간에는 그냥 쳐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됐을 때 세력들이 매수하는 이쪽이 있거든요. 이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타도 병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율천화학 같은 경우는 끝났어요. 빵.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숫자가 빵이기 때문에 분석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자, 조선내화 같은 경우도 괜찮죠. 뭐 이때 매수하기 좋은 시기였고 지금 요때 매수하기 좋은 시기를 지났는데 좀 지난감이 있죠. 어느 정도 좀 지난감이 있지만 이 파란색에서 세력들이 매수하는 게 좀 포착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긍정적으로 단기 매매 검토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한일 홀딩스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자, 이런 신호가 떴고 장기 투자 시작이고 이때부터 단타해도 된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때 파란색 때 매수해서 이때 이제 해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회가 왔어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았죠. 파란색입니다.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농심 지금 볼 것도 없습니다. 또 서브 T&D도 파란색 떴었죠. 이렇게 파란색 떴기 때문에 이것도 볼 거 없습니다. 또 그리고 세코닉스 이것도 볼 거 없고 휴비처도 현재 볼 거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볼 게 없습니다. 자, 오늘 뭐 대충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이 빠른 금리 인상에 따라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미국 애들하고 우리하고 참 상황이 다르죠. 미국 애들은 정말로 금리 하나 올리는 것 뿐입니다. 저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챙겨봐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릴지 말지, 외환시장을 통해서 돈이 빠져나갈지 말지, 또 그리고 채권시장을 통해서 돈이 빠져나갈지 말지. 이 외환시장의 불안은 수출 수익하는 기업들, 이거 손익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중소기업일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채권시장 움직이게 되면은 이건 또 기업들 자금 조달 안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 또 금리를 갖다가 덩달아 올리는데 적어도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한 사람들, 가게나 기업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대출한 사람들이 이자가 높아져서 감당을 못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파산 그 전에는 소비 여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은 이게 또 경기 침체 우려, 소비가 줄어들거나 또 실제 파산하는 것조차도 경기 침체로 몰아가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막 연쇄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금리 하나 올리는 것 뿐인데 우리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 국내 사정이고, 다른 나라들 보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제조 기반이 탄탄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국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나마 이 돈도 좀 있어서 버틸 여력도 있는데,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한두 국가가 이렇게 돈 못 갚겠다 해서 엎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건 또 연쇄적으로 그 인근 아니면 또 꼭 인근하지 않더라도 무역 거래가 맞는 국가들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또 그런 상황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금리 올리면 국내에서도 쳐다봐야 될 것이 많고, 또 다른 나라 그 속속 그 나라 사정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그런 나쁜 일이 발생이 되면은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 한번 올린다, 앞으로도 뭐 계속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살펴볼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이 예전보다 확실하게 증가하는 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키포인트를 맞추고, 또 시장이 이렇게 변곡점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 가지 참 악조건들이 많잖아요. 악재가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수급에 집중을 해서 세력들이 앞으로 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기업들 실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어떤 종목들 매수하고 있는지 실제 사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그거 따라서 그냥 계속 이렇게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쪽으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을 따라서 우리가 막 조조조조 다니면 답 없습니다. 걔들은 기본적으로 자금 운용을 갖다가 우리처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뭐 짧게는 진짜 하루 단위로 뭐 자금 운용을 하고, 또 일주일 단위 파생시장하고 기록을 해서 또 한 달 단위로 운영합니다. 또 그리고 뭐 3개월 단위로 해서 좀 크게 자금을 운영하고, 기껏해봤자 이 자금 운영이 짧은 기간에 모여져 가지고 있고, 현물이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걔들은 우리하고 이게 자금 운영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시장의 이런 움직임은 이 짧은 돈을 움직이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막 따라간다 그러면 세력 따라다니면은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고 파생이고 뭐고 다 떼치우고, 현물에서 세력들이 어느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 매수할 이유가 타당한지 그런 걸 검토하고 형편되는 대로 물량을 모아가는 게, 또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을 통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이번 주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